이제 우리 사회에서 관상 성형이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다. 외모 콤플렉스도 없애고 복을 부르는 관상까지 얻는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성공과 돈에 관심이 많은 중년 남성에게는 말년 관상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과연 관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얼굴과 부자 되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대개 관상을 보러 찾아오는 중년 남성의 주요 관심사는 재물운, 사업운, 이동운, 승진운 등이다. 관상 전문가에 의하면 딱 잘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코끝을 기준으로 한 가로선부터 코뿌리의 가로선까지를 중년운을 관장하는 부위로 본다고 설명한다. 콧대, 콧방울, 광대 등이 주요 포인트란 얘기다. 그리고 돈은 코에서 나오고 건강은 귀에서 나온다고 한다. 관상학에서 콧방울은 재물과 배우자 등을 의미한다. 둥글고 볼륨감이 있으며 코벽에 두께가 있고 콧구멍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콧방울을 흔히 복코 또는 봉코라고 부른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시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코를 보면 알 수 있다. 스티브 잡스의 코를 보면 코 자체는 뾰족하지만 콧방울이 빵빵해 재물이 있는 관상이었다. 그리고 콧대에서는 명예운을 본다. 콧뿌리에서 코끝까지의 꺾임이 완만하게 이어지는 선이 좋은 명예운을 나타낸다. 자신의 코가 둥글고 넓거나 혹은 큰 코를 가졌다면 바로 부자의 관상에 가까운 코를 가진 것이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주먹코를 떠올리면 되는데 얼굴 한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주는 코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부귀영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자 관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코에 흉터 자국이나 휘어짐이 없고 코끝이 둥글고 넓으면서 크면 좋은 코다. 반면에 콧구멍이 보이는 코는 재물이 줄줄 새서 좋지 않은 상이다. 광대는 사회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힘을 드러낸다. 과거에는 여성의 광대뼈가 두드러진 경우 지나치게 자아나 성격이 강하고 현모양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은 광대가 적당히 살아야 자신을 어필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관상이라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관상학에서 귀는 살아있는 족보라고 일컫는다. 귀에서 사람의 내력이 보인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수명과 건강을 뜻한다. 귀는 크고 힘이 있는 것이 좋다. 두께가 있고 내륜, 외륜이 가지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증거다. 또한 귓불이 두툼하고 아래로 길게 늘어졌다면 이건 역시 부자의 관상에 가까운 귀다. 귓불이 길게 늘어진 일명 부처님 귀는 예로부터 부자들의 관상에 빼놓지 않고 등장했다. 또한 재물복이 있는 귀는 보통 커다랗고 뚜렷하며 귓불이 두껍다고 한다. 평소 귀가 커서 스트레스였다면 앞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겠다. 하지만 귀의 영향력은 크지 않고 부보다는 귀를 보는 것이다. 눈은 관상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관상학자들은 그만큼 눈을 통해 관상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한다. 눈은 정신 상태, 관은 사회운 등 전반적인 운을 나타내는데 주로 모양과 눈동자의 맑기를 본다. 눈빛이 맑은 것이 중요하며 모양은 남자의 경우 여자와는 다르게 가늘고 긴 눈이 더 좋다. 또한 사람의 눈동자 동공에서 나오는 빛은 재물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동공이 작고 뚜렷할수록 응집력이 강하고 눈동자의 기가 셀수록 재물운이 많다. 멀리서도 또렷하고 초롱초롱하게 보이는 눈이 재물운을 볼 수 있는 관상이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의 동공은 작지만 뚜렷해서 부자 관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관상가들에 따르면 눈동자의 동공이 뚜렷하고 눈이 작을 경우 이런 눈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갖게 한다고 한다. 작은 눈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이론이라도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반면 눈이 큰 사람은 인정이 많고 숨기는 게 없으며 퍼주는 걸 잘한다. 그러니 부자 관상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무슨 짓들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2번 그 사람의 그릇과 포부를 나타낸다. 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량의 크기를 말하는데 사업가라면 사업의 규모가 결정된다. 2번 크면 클수록 좋다. 입술은 지성을 나타낸다. 입술선이 얇고 내려가면 지성미가 있고 두텁고 올라가면 지성보다는 관능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입은 크고 두꺼우며 입 끝에 윤곽이 또렷한 것이 관상에 좋다. 윗 입술이 얇은 사람은 철저하고 계산적인 성향이 있어 성공한 사업가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을 보면 이러한 관상을 갖고 있다. 또한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건 역시 재물운에 좋은 관상이다. 입꼬리가 올라간 동시에 두툼하고 큰 입을 가졌다면 이건 역시 재물운에 좋은 관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얇은 것이 더욱 좋다. 입술의 색 또한 너무 거무튀 튀하거나 흰 빛을 띠면 가난한 관상에 해당한다. 많은 이들이 관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것이 눈썹이다. 오감과 연관이 없어서겠지만 관상에서 눈썹은 매우 중요하다. 눈썹은 대인관계와 학식의 징표다. 따라서 눈썹의 모양이 좋으면 인기가 많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눈썹은 수명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보수관이라고 일컬어지며 수명과도 관계가 있다. 눈썹은 눈보다 긴 것이 좋고 수치 있고 결이 바르며 윤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관상학자들은 미용을 위해 눈썹을 자르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눈썹 형태를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눈썹의 길이다. 관상학적으로 눈썹의 좌우 길이가 길수록 인복이 많다고 한다. 눈 전체를 가로지르는 것처럼 눈썹이 긴 사람은 복을 타고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타인을 배려하는 등 성격이 원만해 주위에 사람이 모여드는 상이다. 형제를 비롯한 육친과의 관계에서도 눈썹이 길수록 원만하다 볼 수 있다. 반면에 눈의 반경보다 눈썹이 짧다면 인복이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눈썹이 짧을수록 대체로 날카롭고 직선적인 성격을 보인다. 격정적인 성격으로 갑자기 화를 내는 등 불같은 모습에 주변인들이 당황하기도 한다. 이 눈썹 형태를 가진 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 관재수에 조심해야 한다. 눈썹이 짧다는 것은 인연이 짧다고도 해석되는데 친부모 형제와 떨어져 지낼 확률이 높고 고독한 상이다. 오른쪽 왼쪽의 눈썹 길이는 재운도 알려준다. 눈썹이 길수록 부귀가 따른다. 부귀가 따르니 자연히 형제 관계가 원만하며 부부간 애정운도 좋아진다. 하지만 두 눈썹의 사이가 닿을 만큼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빈곤한 운명을 타고난다. 재산을 쌓았더라도 기부나 봉사 등으로 타인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운명이 많다는 것이 역술가들의 설명이다. 점은 관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얼굴은 될수록 맑고 깨끗한 것이 좋은데 점은 티끌이나 흉터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만 흔히 말하는 오서방점과 같은 숨은 곳에 있는 점이나 도드라진 사마귀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한다. 또 귀에 있는 점은 영리함을, 입과 코 사이에 있는 점은 식복으로 본다. 한편 사람들이 관상에 대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주름이다. 특히 최근 동안 만들기라고 해서 중년 남성들이 법령, 이른바 팔자주름을 없애는 경우가 많은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법령은 중년의 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법령은 중년의 수명과 복이 앞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50대의 퇴직을 걱정하는 이들의 관상을 볼 때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법령이라고 한다. 미간의 내천자 주름도 마찬가지다. 미간 주름은 10대에서 20대의 얼굴에서 나타날 경우 자신을 해치는 안 좋은 관상으로 해석하지만 중년의 미간에 나타나는 주름은 고뇌의 흔적이라고 해서 나쁘지 않은 요소로 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이마에 짙은 한일자 주름 역시 10대에서 20대에는 아버지를 해치는 상이지만 중년 이후에는 자기 분야에서 꼭대기에 오른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한다. 턱은 양옆에 균형이 잘 맞고 살이 많아야 한다. 턱은 아랫사람 운을 뜻하기도 하고 또 턱은 지각이라 하여 자신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직과 토지 등 부동산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에 턱에 살이 많으면 정이 많고 사람도 많이 따른다. 그런 반면 턱에 살이 없는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박한 경우가 많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두껍고 넓은 모양이 좋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둥근 형태로 너무 얇지 않아야 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V라인보다 U라인이 재물복에 있어서 더 좋다는 말이다. 관상 전문가들은 얼굴의 형태에 따라 적성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오행형상 이론에 따르면 관상을 크게 역삼각형의 목형상, 삼각형의 화형상, 마름 목골의 토형상, 사각형의 금형상, 둥근 모양의 수형상 이렇게 5가지로 나눈다. 이 중 목형상은 두뇌가 발달한 상으로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스티브 잡스 그리고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여기에 속한다. 화형상은 체력이 좋고 다혈질 성격이다. 혼자 하는 운동에 강해 연예인 강호동, 장미란 역도 선수가 대표적인 화형상이다. 토형상은 보수적이고 수구적이다. 성격이 느린 편이며 1차 산업 종사자가 많다. 백범 김구 선생이 토형상이다. 금형상은 리더십이 뛰어나다. 정관계, 사업가들 중 금형상이 많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금형상에 속한다. 수형상은 이마가 좁은 상과 넓은 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마가 좁은 경우 예체능계에 적합하다. 이마가 넓은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리더가 된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여기에 속한다. 관상 전문가들은 성령으로 관상이 바뀐다는 것에는 일단 부정적인 의견이다. 순간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관상학에서 보는 운명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관상은 코의 크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에서의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이다. 예컨대 성령으로 코를 높였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광대나 눈은 낮아지는 것이고 그 관상이 가지고 있던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다. 다만 전체 인상을 맑게 해주는 피부 관리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한다. 또한 관상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마음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돈을 부른다는 콧방울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빵빵해지는 것이 아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콧방울 운동은 사람을 만나 웃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근육이 모이고 콧방울이 두터워지는데 운은 그렇게 좋아지는 것이다.